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병원이 아닌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탁구장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비욘드 가족분들 탁구 좋아하시나요? 이 탁구가 굉장히 쉽고 간단한 운동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무릎, 어깨, 손목까지 곳곳에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주 라이브에서는 탁구를 좋아하신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광정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탁구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칠 수 있을지 곳곳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실 분은요, 아침 방송에 최적화된 텐션,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곳곳을 소개해 주시는 김광정 정형외과 전문의, 네, 김광정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정 원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은 또 장소 섭외의 또 왕이시잖아요. 아주 네. 특별한 곳에 섭외해 주셨는데, 네.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제가 우리 동네 김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병원 근처에 월랑초등학교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뒤쪽에 큰 도로에 보면 고현우 탁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리고 고현우 탁구 관장님이 또 그 가족분들이 그 사모님이랑 그 따님들도 우리 병원 단골 환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치 그 MBC의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 텐션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또 특별한 BGM을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그 MBC 스포츠 송재희 캐스터, 추억의 송재희 캐스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항상 신나게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첫 타임에, 그래도 마지막 타임에 이렇게 자주 들었던 흔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건강한 탁구 스포츠니까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마치 오프닝이 비욘드 스포츠 뉴스입니다. 비욘드 스포츠 제가 뉴스입니다. 지금 나와 네. 있는 곳은 고현우 탁구센터입니다. 탁구센터장인데요.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이 고현우 탁구센터 현장에서 네. 실제로 이렇게 또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저희 뒤에 연출이 아니라 연출이 아니라. 실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관장님의 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고현우 관장님이 제주 도대표도 하시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이제 수상 경력이 되게 화려하세요. 네,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지금 2012년에 이 탁구 클럽을 오픈하셔가지고 벌써 13년, 14년 차가 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레슨도 해주시고, 네, 활발하게 이 동네에서 이제 탁구 센터를 운영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 저희 또 오늘 이렇게 장소를 대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공항과 굉장히 가깝고요. 그렇죠, 가깝죠. 그래서 탁구를 사랑하신다. 네. 그러면 시원하게 탁구 한번 치시고 네. 샤워까지 하시고 그렇죠. 주차를 편하게 하시고 네. 또 이제 귀가하시는 길도 편안하도록 네. 제주시에 위치해 있고요. 네. 또 이제 사진도 같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보시고, 보면 이게 아까 전에 보시면 이렇게 화려하게 네. 나오죠. 이게 주차장도 잘 돼 있고 하니까요. 또 만약에 공항에서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 관광객분들도 잠깐 시간이 짬이 나면은 오셔서 샤워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공항이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슨도 열정을 다한 레슨을 잘 해주시니까 또 그 레슨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 분도 관절의 부담이 좀 적은 좋은 운동이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소년부랑 또 생활체육인의 또 후배 양성에도 힘쓰시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저희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우승, 네. 경축, 이 현수막들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고요. 네. 전국에도 최고 수준의 센터 시설이라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탁구 사랑하신다면 네. 제주에 또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고현우 탁구센터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셨어요. 우리 해뜰 날이 온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하늘바람 동동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노랑 우사님도 환영합니다. 베이비스 홀님께서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약 3개월째 3개월째. 하루에 두세 시간씩 네. 탁구를 네. 치고 있습니다. 허리 그날도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 허리 근육이 뜨끔해서 다음날부터 앉았다가 일어서면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고 한참을 엉거주춤 서 있어야 했는데요. 주위에서 탁구가 허리에 좋지 않다 하는데
정말로 탁구를 치면 허리가 약한 사람에겐 안 좋을까요? 바로 이게 그 답변을 잠깐만 해드리면 이따 이거 잠깐 다루긴 할 건데, 이제 지금 초보 3개월밖에 안 되시면 거의 초보 탁민이신 건데, 이게 하루에 2~3시간이면 그 운동량 자체가 좀 많습니다. 예, 본인이 그 지금 연세를 모르고요. 제가 나이를 모르겠고, 뭐 남자분이 여자인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은 그 허리 근육의 상태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허리 근육 상태보다 지금 이 운동량이 좀 과한 거예요. 운동량을 줄여보시고 해보시다가도, 그리고 휴식도 취해보고, 허리 통증이 반응이 오면 바로 쉬어야 돼요. 일단 네. 일주일 정도 쉬시고, 일단은 뭐 휴식내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동네 정형외과 들리셔가지고 진료를 보긴 하셔야 되는데, 야, 난 탁구를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운동량 자체를 좀 조절하면서, 또 그리고 진료를 좀 보시면서 치료를 좀 어느 정도 하시면서 또 복귀를 적절한 시기에 해서 즐거운 탁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현장감 대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또 탁구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 정보와 더불어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드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성별, 연령대, 현재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또 어떤 수술 이력이 있으신지, 질병을 알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복용하시는 약 등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잠시 뒤에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원장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어주신 탁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가 볼 텐데요. 네. 탁구 직거지기 회복구가 네, 이거 탁구 직거지기 무슨 회복구. 제주어인가요? 이게 그 지난번에 달리기 할 때도 제가 직거지게라는 그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직거지가 기쁘게 즐겁게 탁구 즐겁게 해보겠습니까? 라는 이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건강한 탁구. 그래서 한번 쳐보시죠, 우리. 좋습니다. 네, 한번 가보실게요. 하고 이게 최근에 탁구가 이제 인기 급상승입니다. 맞아요. 예, 보면은 이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서 그 생활체육 그 동호회 가입 종목의 3위를 차지했어요. 와, 여기 보시면. 3위. 네, 그래서 10.5%나 되는데, 자, 보면 만 10살 이상 국민 중에 그 생활체육 동호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16.9%가 된다라는 통계가 있고, 네. 이게 대한민국 만 10살 이상 이제 인구가 4,300만 명이라 하면, 그때 이제 곱하기 16.9만 하면은 약 대략 한 727만 명이 네. 활동하고 있다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 인구가, 그래서 10년 전에는 한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년 사이에 이렇게 2배 이상 이제 증가됐다. 네. 인기가 많아요. 핫하네요. 네, 그래서 보면 탁구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래도 이제 탁구 채랑 공은 알아야 되니, 또 우리가 탁구 이런 그 대는 알아야 되니 한번 이제 가져와봤는데, 라켓은 이제 85에서 95g 정도 됩니다. 이게 애기들은 한 85g 정도, 성인은 한 90에서 95g 정도 네.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러버예요. 러버인데 이 러버가 종류도 다양한데 이제 세 종류만 일단 더 다양해요. 근데 평면형이 있고 돌출형, 이게 사이에 안에 스펀지가 있는데, 그게 돌출형이 있고 또 핀풀이 또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약간 튀어나온 것도 있어서, 이게 다양하게 그 플레이어의 그런 그 이제 성향상 다양하게 그 기능을 뭐 어떻게 회전을 주는지, 어떻게 반발력을 주는지에 따라서 네.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안에 목판 블레이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뒤에 목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라켓 종류가 두 종류가 크게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쉐이크핸드, 악수하듯이. 악수하듯이 이 쉐이크핸드 라켓이 있고요. 이게 보시면 쉐이크핸드 라켓. 그리고 두 번째는 펜홀더, 우리가 펜을 쥐듯이 하는 라켓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공은 이제 지름이 한 40mm, 예, 4cm 정도 되고요. 4cm 정도 되고, 무게는 한 2.7g 정도 됩니다. 재질은 셀룰로이드나 그 유사 플라스틱으로 하게 되고, 이제 색깔은 이제 무광택으로 흰색이나 노란색, 오렌지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서브를 하고 친 다음에 그다음에 리시버가 받는 거거든요. 이게 탁구에 왔다 갔다 이렇게 랠리를 하는 건데,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데, 서브할 때 손가락을 펴고, 네. 손가락을 펴고 이 중앙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앞에 있으면 벌점입니다. 상대가 리시버한테 1점이 부과가 되고 본인은 1점 잃는 거예요. 또 이렇게 쥐면 안 돼요. 그리고 서브할 때 16cm 정도는 뛰어야 돼요. 아하. 예, 이게 그게 안 되면 또 1점을 잃습니다. 네. 예,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예, 아시고 그리고 탁구대입니다. 탁구대 국제 규격은 길이가 274cm, 그리고 너비가 152.5cm, 높이는 76cm. 이런 여기 지금 네트 높이는
이제 이거 우리가 미니 탁구대인데 이제 국제 규격이 뒤쪽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15.25cm입니다. 이 보면 너비랑 이 탁구 네트 높이가 한 10배 정도 딱 차이 나고요. 그리고 국제 규격에서 이게 탁구공이 4개가 있으면 딱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네트 높이랑. 그 정도는 이제 꿀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랑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역 코스 보면 만약에 저기 대문자로 M이라고 했는데 이게 센터라인 가운데 이게 센터라인이거든요. 이 센터라인에 저쪽에 그 선수가 있어요. 선수가 있으면 그걸 M의 미들에 있다고 하고요. 센터라인 중심에 위치하는 거를. 근데 만약에 그 선수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가 포어사이드라 그래요. 포어사이드 우측 공간. 그 왼쪽은 백사이드를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더 거꾸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앞으로 직진을 해주는 걸 포어사이드 스트레이트. 네.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포어사이드에서 크로스 넘길 때 포어사이드 크로스. 그리고 백사이드에서 앞으로 직진 타구는 백사이드 스트레이트. 네. 백사이드 크로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아무튼 이거 좀 안 해? 라고 하실 거예요. 보시고 탁구가 그러면 건강에 좋은 점은 뭘까? 이제 모두가 우리 탁구 치는데 먼저 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유산소도 되고 그 무산소도 되기 때문에 심박동도 올리고 그리고 그러면 심폐지구력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이 빠르단 말이에요. 공이 빨라요. 공이 빠르고 2.7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전을 이렇게 넣어요. 넣고 다양하게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수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대응을 하다 보면은 눈 건강에도 좋은 편이고요. 그러면서 반사신경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또 뇌를 계속 쓰게 된단 말이에요. 또 공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순간 집중력도 강화되니까 그러면 이제 뇌 건강에도 좋아요. 이게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게 하체도 민첩하게 이동해야 되고 푸드업 하면서 그러면 허벅지나 종아리의 근육도 강화가 돼요. 점조금씩 하면 물론 무리 없이 하는 거예요. 무리 없이 해서 그리고 이제 근력 강화도 같이 해주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해주면 좋고요. 런지라든지. 그리고 상체는 또 라켓 스윙을 하기 때문에 뭐 어깨도 쓰고 팔도 쓰고 손목도 이렇게 같이 근력 강화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게 체중 관리 하시는 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도 좋은데 짧은 시간에 30분에 300kcal 이제 소모가 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관절이 다른 운동에 비해 축구나 뭐 이런 농구나 뭐 테니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딱 보면 이게 그 관절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노년층도 그 어르신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중장년층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라켓에 집중하면 잡생각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게 계속 즐거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엔돌핀도 솟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도 이렇게 만나고 친목도 보고 동호회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관계도 증대되는 이런 사회적 교류 효과도 같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탁구 부상 이건 또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근데 관절이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아까 그러니까 허리 부상가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본인 갖고 있는 근력이나 이런 상태보다 너무 과하게 썼거나 또 꼭 레슨을 잘 봐야 돼요. 레슨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관장님들한테 나 이거 계속 부상이 잦다 그러면은 잘못된 자세가 됐는지 아닌지 모든 운동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레슨을 잘 받고 이제 제대로 된 자세로 코칭을 받으면서 하시면 부상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분들은 우리 고인호 탁구 센터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그리고 보면 그 스매시 또 드라이브 이게 보면 스매시는 약간 그 선 운동과 각속도를 각 운동을 같이 경험하는 건데 좀 드라이브랑 헷갈릴 수 있지만 스매시는 각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하게 임팩트를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는 약간 선 운동과 각 운동을 같이 원심력, 구심력을 좀 비등비등하게 해주는 걸 우리 드라이브라는 동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면 어깨 통증을 잘 유발할 수 있죠. 이제 그때 어깨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지만 수영편에서 이제 이거 뒤집고 펴고 위로 올리면 어깨에 계속 충돌을 잘 일으키면서 통증을 잘 일으킬 수 있어요. 하고 또 이렇게 쇼트라든지 커트 동작이라든지 이렇게 딱 랠리에서 수비를 하는 동작에서나 아니면 공격할 때도 갑자기 딱 이렇게 그 회전을 줄 때 쇼트 커트를 할 때 손목이라든지 팔꿈치에 부담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자가 계셨는데 허리에 많아요.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갖고 있는 근육보다 오버해서 써버리면 문제가 되고 아까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3시간 동안 하셨다는 거는 와. 예, 그거는 좀 되게 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좀 줄이면서 시간도 줄이고 근력 운동, 코어 근육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또 그리고 한쪽 원웨이로 계속 치기 때문에 이게 전신으로 이렇게 이 허리는 가만히 있고 팔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레슨 잘 안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미스매칭이 되면서 허리 쪽에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전신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코어도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이게 이거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고 허리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다. 예, 그런 거. 그리고 또 이게 푸더크 동작에서 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짧고 빠른 스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방향 전환, 또 갑자기 방향 전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들은 이제 우리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에 그래서 과사형 손상의 정의는 반복된 외상 때문에 생기는 처음엔 무증상으로 오죠. 근데 이제 네. 아까 그 질문자처럼 이제 나중에 증상까지 생겼다는 거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스윙 시에 주사용 상지에 비대칭 사용을 계속하죠. 네. 네, 코어를 같이 써야 되는데 코어 쓰지 않고 따로 쓸 때 미스매칭 생겼을 때 그리고 몸통의 비대칭 회전이 가장 많죠. 이게 않고 그리고 무릎 굽힌 자세를 많이 하고 또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워밍업을 잘해야 되는데 중요하죠. 예, 워밍업을 잘해야 되는데 또 스트레칭 잘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또 쿨다운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러닝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네네. 하고 또 아까 긴 훈련 시간 아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되는데 3시간 동안 했던 건 훈련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센 강도죠, 이것도. 네, 아까 그런 케이스 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게 답변이 됐다 보고요. 또 부상 후에도 또 너무 빠르게 복귀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운동량을 그 전에 100%를 하지 말고 네. 조금 줄이면서 30%, 50% 이게 점점 줄여가면서 복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브랑 스매시에서 어깨 부상이 좀 잦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이제 회전 운동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선 운동과 각 운동을 같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게 견봉이라는 어깨에 그 지붕이 있어요. 상완골이하고 상완골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부딪힐 수 있죠. 네.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근개 중간에 연져줘. 여기 안 나왔지만 점액낭이라고 물주머니가 또 있어요. 물주머니가 이게 서포트해주는 공간인데 그런 것도 이렇게 점액낭에 계속 부딪히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고요. 또 심하면 이 회전근개가 좀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삼각근이라든지 이런 승모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계속 잘 다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점액낭염 이렇게 어깨 주변 근손상, 충돌증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더 가속화되면 회전근개 건염이라든지 파열 같이 올 수가 있다. 보시면 그 통증을 발생되면 아까도 그 질문에서 보였었지만 휴식해야 돼요. 휴식. 바로 휴식이 쉬어야 돼요. 중요하네요. 바로 휴식해야 돼요. 예, 모든 운동 다 스탑. 휴식해야 되고 휴식을 수일간 취해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윗단계로 다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반드시 동네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요.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분이 약간 충돌증이 있을 수 있게 뭐 견봉에 골격이 튀어나왔든지 네. 아니면 그 공간이 좁아져 있는 극상근 터널이 좀 좁아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엑스레이를 먼저 캐치가 가능하고요. 뭐 석회 같은 게 껴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거고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초음파라든지 여기도 안 나왔지만 MRI 같은 거 나중에 뭐 계속 치료했는데 안 나오면은 윗단계로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적절한 치료, 뭐 처음에는 물리치료도 해보고 단계별로 해보겠죠. 물리치료 해보고 뭐 소염제도 드셔보시고 그래서 뭐 체외충파라는 방법도 안 나오면 윗단계로 해볼 수 있고 또는 초음파 보면서 이제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휴식이 중요하다. 휴식이 중요하다. 그렇지. 오늘 PPT가 약간 탁구공과 탁구공과. 탁구채와 탁구공. 날라오는 어. 디테일. 미래 오빠들. 미대 오빠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지금 감기 약간 걸리셔가지고. 네, 약간 지금 목이 약간 그런데.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래. 좋습니다. 추원을 발휘하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자, 얼른 낫기를.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보면 탁구 교본도 제가 읽고 했는데, 이게 재활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부족하군요. 그래서 이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정형외과학회 AAOS의 프로그램과 워싱턴 대학의 그런 그 어깨 재활 자료를 갖고 와봤어요. 근데 보면 이제 워밍업은 이게 그러면 스트레칭 어떻게 할 거냐? 네. 처음부터 어깨를 올리고 스트레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준다. 전신의 체온을 올려준다. 전신의 체온을 올린다. 그래서 뭐 가볍게 걷기도 좋고 5분에서 10분 동안 그리고 가벼운 자전거도 좋고 그래서 몸에 열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대부분 다 이런 걸 모르세요. 네네. 처음에 살짝 올 때 뭐 동네에서 집에서 가까운 탁구 센터까지 올 때 걸어도 돼요.
걸을 꼭 그때 스트레칭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제일 처음에는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동성을 올려주는 펜듈럼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게 상체를 약간 숙이고 그림처럼 이제 팔에 힘을 쫙 빼요. 네. 쫙 빼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 힘이 들어가면 안 돼. 하고 이제 통증 유발이 없이 흔들어주는 느낌으로 이 코어를 같이 움직여주면 우리 펜듈럼이나 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움직이면 좀 같이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도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수면 스트레칭, 수면 스트레칭. 이렇게 크로스오버 암 스트레칭이라고 정식 명칭이 있는데 뭐 어깨 뒤쪽이 이렇게 당기면 견갑골 뒤쪽에 그 근육이 당기면 정상. 만약에 찌는 통증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30초에서 한 2에서 4회 정도는 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제 또 후방 캡슐이 또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이제 부상을 예방하려고 슬리퍼 스트레칭. 그러니까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자는 동작에서 옆으로 자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쪽 그 팔을 90도로 이렇게 두고 반대 손을 전환을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30초 정도 이렇게 쭉 해주고 이게 뻣뻣함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불편하면 강도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최소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우리 몸에 아직 그래도 점탄성이라는 게 있어서 10%씩 한 10%씩 조금씩 늘려간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스캘플라 세팅이라고 있어요. 견갑 안정화를 시키는 건데 이게 후인 하강이라고 하는데 견갑골을 이제 어깨를 으쓱하지 말고 견갑골을 가볍게 뒤로 엎드려-가지고 모았다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목에 또 힘이 들어가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쭉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10번 정도, 2세트 정도 해주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견갑 안정을 하는데도 좋은 운동이니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는 T바라고 쿠팡으로 시켜도 이게 이런 한 2, 3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안 하는데 T바라고 이렇게 하시고 어깨 수술 이후에 회전근개 파열 수술 이후에 봉합했던 분들도 많이 하는 수동 스트레칭이 한데 이게 여기는 지금 외회전 스트레칭인데 오른쪽을 지금 수동 스트레칭 외회전 스트레칭 하는 예시 그림인데요. 네. 이제 막대나 또 수건을 이용해도 돼요. 사실 수건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제 이거를 T바를 이용해서 왼쪽을 오른쪽으로 한다면 이 오른쪽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이거 쭉 이제 바깥으로 외회전 시켜줍니다. 이게 붙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허리를 꺾으면 안 되고 허리를 바로 한 상태에서 쭉 하면 이게 외회전이 되는 느낌이 생길 겁니다. 네, 이런 거 도움 되실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생활 탁구인의 추천 루틴이 있어요. 생활 탁구인의 추천 루틴이 있는데 뭐 탁구 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밍업이 중요하다. 워밍업이 중요하죠. 네. 워밍업이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걷기도 하고 실내 자전거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은 탁구 쳐보셨나요? 전 탁구를 아주 못 칩니다. 그래요? 탁구를. 네, 근데 그렇구나. 오늘 약간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치시잖아요. 그죠. 보시면 엄청 그리고 소리가 많잖아요. 되게 경쾌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볍게 지난번에 약간 제가 비유하자면 이게 테이블 테니스잖아요. 테이블 테니스. 네네. 이게 뭐 기원은 말하자면 좀 약간 정확한 기원은 잘 없다고 하는데 뭐 일본에서 기원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기원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먼저 테니스 영국에 있는 이거 귀족들이 네. 그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집안에서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비 올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약간 고안된 거래요 이게. 오. 네, 그런 썰도 있어 썰도.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귀여워요 지금. 귀엽죠. 테이블도. 네, 옛날에 우리 러닝 할 때 러닝은 약간 좀 바깥에서 한다는 개념이면 네. 그 전에 하는 게 뭡니까? 슬로우 조깅이잖아. 그죠. 가볍게 할 수 있었잖아. 물론 이제 약간 비유가 약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테이블 테니스 실내에서도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날씨의 구애가 없어. 그렇네요. 맞아요. 날씨의 구애가 없어. 아까 장점 약간 다 얘기 못했지만 네. 날씨의 구애가 없고 관절의 부담도 적지만 또 일단 비용이 적어. 그죠. 비용이 적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사계절 할 수 있어 이 실내에서. 맞네요. 더울 때도 할 수 있어. 맞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추울 때도. 이 거기는 탁구 세트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계절 할 수 있고 네. 또 운동도 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치매 예방도 부상도 되고, 좀 적은 편이고 두뇌도 좀 두뇌에도 가동되고, 좋고 또 그래서 이제 집중력도 키울 수 있고. 동호회도 많아서 교류회도 좋고 맞아요. 지금 시청자분의 말씀처럼 뒷배경이 너무 신난다, 경쾌하다는데 소리만 들어도 뭔가 아침에 그러니까. 활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나와야 돼. 싱이시기 지금 때문에 나와야 돼.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 추천 루틴도 이제 캐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 너무 그 전에 것도 좋아요. 그 전에 어깨 부상이나 예방하는 방법. 다 캐쳐 포인트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했어요. 이게 스쿼트는 다 할 줄 알고, 그 전에 제가 그 달리기 부상편에서 스쿼트 런지라든지 사이드 셔플 다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해서. 근데 스쿼트는 많이 알고 있는 거라서 제가 그 무릎이나 하태부, 그리고 대퇴부 근육을 좀 키워주려면 스쿼트도 좋고, 런지, 사이드 셔플 이런 운동들 밴드를 이용해서 하면 더 좋겠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가벼운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탁구 치기 전에 좀 해주면서 펜듈럼도 같이 해주면 좋죠. 하고 아까 크로스보어 암 스트레칭 해주고 가벼운 외전 밴드를 아까 그냥 풀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스케플라 세팅도 좀 해주면 더 좋겠죠. 시간이 좀 되시고 여력이 되시면 하고 그리고 탁구 친 날 저녁 또는 쉬는 날 뭐 할 것이냐. 그때 이제 로우 동작이 있어. 로우 동작. 그게 뭐냐면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도 이제 저는 세라밴드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단계별로 하나 사시면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이제 사시면 노인이나 어린이분들은 1단계가 노란색, 여성분들은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이고 성인 남녀는 3단계는 녹색, 파란색은 성인, 남성. 그다음에 그 단계 5, 6, 7단계 이렇게 된 거는 운동선수들 좀 더 강도 세게 이렇게 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연령, 그리고 근육 강도, 속도,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력, 외상력 이런 것들 감안하면서 시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밴드를 로우 동작이 견갑골 뒤쪽에가 그 등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 능형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인데 발바닥에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슴이나 허리를 곧게 펴야 돼요. 펴고 이제 앉은 상태에서 쭉 뒤로 호흡을 내뱉어야 돼요. 호흡을 좀 쭉 내뱉으면서 후 하면 등이 접히는 느낌이 생겨야 돼요. 능형근이 견갑골 사이를 능형근이라고 합니다. 그걸 쭉 접히는 느낌으로 해주면서 천천히 밴드를 뒤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서 세트 수는 3회에서 5회 정도 단계별로 해볼 수 있고 한 세트당 10회에서 15회 한 회는 한 3초에서 5초 정도로 딱 버티시면 근육이 좀 키워주는 느낌도 들고 이게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크로스보어 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게 전 PPT에서는 아까 수동으로 했던 T바를 이용했던 건데 이거는 능동으로 딱 잡고 반대쪽 외회전하는 그림이 하거든요. 이거 세라밴드 빨간색 2단계인데 쭉 그래서 이렇게 외회전하는 능동으로 근육 만들어주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견갑 후인 운동 견갑을 좀 밑으로 내려면서 당기며 뒤로 쭉 빼주는 운동들 해주면 도움이 되고 아까 스케플라 세팅도 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주간의 빈도는 스트레칭은 사실 매일 해도 돼요. 스트레칭은 매일 해도 되고 아까 점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씩 좀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주면 좋겠고 또 근력 강화를 해주는데 스쿼트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손목이나 팔꿈치 이런 엘보우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빈도나 강도는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다른 운동 종목에 비해서. 근데 리스컬 그래도 이제 안 다쳐요. 쇼트나 컷 동작에서 잘 다치기도 합니다. 갑자기 전완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오버해서 써버리면 이 팔꿈치로 오시는 그 정형외과 환자들도 우리 내원하시는 환자 꽤 있고요. 팔꿈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스컬이라고 가벼운 1kg부터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 2, 3일 오늘 하면 그 다음에 쉬는 걸로. 그렇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면 그 다음에 쉬어줘야 근육이 붙습니다. 보시면 우리 고현우 관장님이 좀 레슨 중이신데 손목의 전완부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리스컬 이렇게 해서 쭉 고정을 하고요. 전완부를 고정하고 여기에 여유를 어느 정도 두고 나서 쭉 올려주는 거 바닥에 대고요. 무릎에 대퇴부에 딱 둔 다음에 쭉 올려주고 쭉 내리고 쭉 올려주고 내리고 이런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많이 되실 거니까 아까 세트 수는 아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고 지금 탁구 예절도 중요하죠. 탁구 예절. 골프도 예절이 중요한데 탁구도 그렇죠. 탁구 예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탁구 예절은 우리 옆에 벽에 있는 건데 너무 좋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탁구도 예절의 스포츠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 파까지 있는데 제 목소리보다는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가능합니다. 오늘 띄워주시면 내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탁구에 자,
가르치는 입장이면 성심으로 지도하고 나, 나보다 하수라도 성의 없이 치지 말고 타, 다들 모여 운동할 때 큰 소리로 방해 말고 라, 라켓으로 탁구대나 네트 치는 만행 말고 마, 마지막에 웃으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며 헤어지며 네. 바. 바닥담은 내가 먼저 닦는 미덕을 보여주세요. 네, 이게 그렇게 무릎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잘 네. 닦아야죠. 오, 완전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이것도. 네. 갈까요 쭉? 네. 사. 사람들의 이름으로 심판 결정 승복하고 중요하죠. 네. 아, 아웃된 공 오늘 많이 왔는데요. 맞다, 아웃된 맞다. 공을 주울 때는 같이 가서 주워주세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 같이 못 지웠어. 네,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자, 자기 자신 실수한 걸 성질부려 표출 말고 차, 차츰차츰 좋아지니 조급함을 인내해요. 카, 카운트전 상대방과 심판에게 인사하며 어? 타, 타인들의 시합 중엔 야유와 핀잔 냉소 말고 그렇죠. 파, 파트너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 하수들은 고수들의 앞선 기술을 배워가요. 너무 이건 좋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거 인생의 예전인 것 인생의 같아요. 예전이에요. 네. 탁구는 인생이다. 어허. 오늘 탁구와 인생까지 네. 철학적인 좋습니다. 네, 이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사실 PPT 내용을 이제 탁구인 혹은 탁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어떤 통증이 있는지 또 어떤 걸 예방할 수 있는지 스트레칭 그리고 예절까지 정말 알찬 내용들도 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한번 질문 좀 받아야겠다. 네, 오늘 또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에 또 한층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주신 분이 무릎 퇴행성 관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탁구를 치면 안 될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분의 단계까지 모르겠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4단계가 있잖아요. 네.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 4단계냐 뭐 어느 정도의 그 그레이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근력 상태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탁구장을 일단 가보시고요. 한번 가볍게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10분부터 시작해보고 네. 레슨도 받으시고 하면 더 좋겠고 바른 자세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무릎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제가 저기 임상에서도 내원하신 분들한테 벽 스쿼트 벽 그냥 스쿼트 말고 스쿼트. 벽에 딱 대가지고 스쿼트 자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90도 다 내리지 말고 처음에 뭐 70도, 네. 80도부터 시작해서 60도 점점 내려가서 점점 내려가라고 이게 말씀드리긴 해요. 나중에 만약에 익숙해지면 벽을 떼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 근육 운동을 해주거나 아니면 세라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씩 근력을 만들어준 걸 병행해주면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한번 탁구 치면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상황 보면서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이어서 이제 인공관절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셨는데 탁구를 치도 괜찮을까요? 인공관절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탁구를 치다. 이게 그 수술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런 게 그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인공관절 이후에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근육 운동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근력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신 분이라면 탁구를 조금씩 단계별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좀 쉴 땐 쉬고 차츰차츰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통증이 사인이 오면은 쉬시고 바로 또 정형외과 그 수술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김광정 정형외과 김광정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본 PD님, 김준원 감독님, 김승아 PD님, 친절한 김광정 원장님 시간 좋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네. 네. 자, 이어서 우짜우서님이 디스크를 걸리고 고생하다가 최근 반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동은 괜찮을 줄 알고 탁구를 쳤는데 이 탁구를 다치고 이제 똑바로 쓰라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오면서 걷기도 힘들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디스크가 제대로 터진 것인지 아니면 아침에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탁구를 쳐서 급성 염자가 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분이 레슨을 받는지 안 받는지 레슨 의무
정확한 자세를 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해요. 자세. 자세가. 기본. 항상 네. 기본이 중요한데, 그걸 하고 있는지. 이제, 이게 비대칭 그런 동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코어를 전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미스매칭이 생기면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근육이 바깥에서 코어 근육이 못 받쳐주면, 아까 그 전에 디스크 그 병력이 있었던 분이니까 디스크에까지 부담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근육에서 못 받쳐주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그리고 준비 운동이 아까 준비 운동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네. 아까 웜업 중요하고 쿨다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고 하면은 급성 염좌. 만약 그런 걸 알려면은 뭐 진료를 보셔야겠죠, 당연히. 이제 본인도 염좌인지 디스크 터지는 건지 알려면 정확한 디스크까지 알려면은 뭐 디스크가 와서 신경을 누른다. 디스크 그 축한판 파열이 생기면서 신경을 누린다고 하면 어떤 방사통도 생길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이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겠죠. 네, 본인이 아시기에는 조금 제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소님이 탁구를 최근에 많이 쳤더니 어깨가 좀 아픈데요. 병원에 안 가고 좀 탁구를 살살 치고 하면 나을까요? 원래 탁구 치면 좀 어깨가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환자가 많은 편이긴 해요. 네. 어깨 환자가 많은 편이긴 하고, 왜냐면 이게 견봉, 상완골이랑 견봉이랑 이 뒤집는 동작, 이런 동작에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원래 항상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넓혀줘야 되는데 부딪히기 때문에 견봉이랑 상완골이랑 부딪히겠죠.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연조직이 계속 끼면서 저맥랑이라든지 회전근개나 이런 게 부담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충돌증후군이 생기면서 저맥랑염,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손상까지 올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주변에 또 근육이 좀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또 근육 손상까지 같이 올 수 있고 승모근까지 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뒤쪽에 그 승모근이라든지 능형근, 그 뒤쪽 견갑골 안정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 연결되니까 또 코어 근육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깨 자체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밸런스를 찾아주게 운동을 해주는 게 맞는데, 네네. 병원 안 가도 좀 탁구 살살 치고 하면 낫죠. 근데 본인의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살살 쳐서 별로 괜찮다라고 하면 살살 계속 치시는데, 만약에 또 과하게 섰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근육보다 과하게 섰을 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 근력이 못 받쳐준 거니까 네. 그냥 근력을 키워주면서 병원 진료랑 병행해주고 조금씩 회복 약간 쉬었다가 병원 치료가 잘 되면 회복기를 다 충분히 두신 다음에 다시 복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너무 무리하면 또 안 좋다. 무리하면 안 좋죠. 네, 오히려 더 그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벌새님께서 탁구를 치고 손목 통증이 있을 때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하나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체외 충격파는 비급여 치료라고 효과 좋은 치료긴 한데 네. 비싸단 말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부담이 좀 덜 하겠지만 좋은 치료죠. 엄청 좋은 치료인데 먼저 물리치료 해보시고 단계별로 아랫 단계로 좋아질 수 있으니 물리치료 먼저 몇 차례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추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점점 나아진다 그러면 물리치료도 끝낼 수도 있고요. 만약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원장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라는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런 일반 동네 정형외과에서 초음파라는 유용한 검사를 하게 돼서 힘줄 상태, 인대 상태, 근육 상태를 보고 네. 손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맞춤 치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이 있고 안 낫는다. 나 본인의 니드가 난 좀 더 빨리 낫고 싶다. 나 다음에 생활 탁구 대회가 있다. 네. 그러면 본인의 니드에 맞춰주는 거죠. 근데 충격파 치료에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 치료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김 원장님은 척척 박사이신 것 같아요. 항상 방송 주제를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게 뭐 러너들도 많이 오시고 뭐 탁구 하시는 분도 다쳐서 오시고 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구기 운동 하시면서 오시면 이런 분들 오시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참 드리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동안 겪은 것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너무 좋고 해서 한번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열정, 광정, 원장님. 김열정? 네, 진짜 열정, 광정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잘 맞으시는 게 네. 오늘의 이 탁구 방송을 위해 책도 사시고 네, 현장에 와서 또 더 해보시고 그렇죠. 책 네. 이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피땀 공부해야 눈물. 피땀 눈물의 방송입니다. 이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대한 필요한 것만 전달하는 거죠. 네, 거의 약간 무한도전급으로 러닝 이제 나중에 승마도 생각 중이시고 네, 파이팅. 네.
자, 이어서 원장님 어깨에 있는 물집에 물이 차서 아픈 거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어제 주사를 맞았는데요. 이 집에서 찜질을 할까 하는데 냉찜질, 온찜질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파스가 저는 붙여도 주사 괜찮아요? 직후에는 냉찜질을 좀 하루 이틀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네, 냉찜질. 그래서 파스도 괜찮을까요? 파스, 주사가 그 무서우신 분들은 파스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일반 약국 파스가 별로라고 하면은 뭐 우리 병원에서도 저희가 붙여드리긴 하는데 그 리도케인 패치라고 좀 더 센 파스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 듣고 하지만 그것도 효과가 꽤 좋은 편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레온사인님이 사무직 근무를 하면서 목 어깨 통증이 생긴 지 6, 7년 정도 됐습니다. 이 헬스장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외에 운동을 하나 배워보라고 하는데 탁구를 배워도 괜찮을지 의견을 구하고요. 이 오른쪽 목 어깨가 아파서 왼손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이 편측 운동이 목 디스크에 있는 분들에게 안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레슨을 시작해도 될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거 그 지금 목 어깨 통증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외에 운동을 하나 배우려고 한다. 아직 시작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고르려고 이제 하시는 것 하는 같아요. 거죠. 네. 헬스장을 꼭 가시고요. 스트레칭.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탁구도 병행하면서 헬스장을 같이 병행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게 이제 뭐 근력을 키워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칭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아까 그 스테플라 견갑골 그 안정화 운동들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하는데 편측 운동이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나 탁구, 테니스 한 일례로 그 친한 그 대전에 대박 그 초대박 그 혈관외과 원장인데 제주도 친구거든요. 그 친구인데 개원에서 엄청 달래요. 그 친구가 근데 골프를 너무 좋아했어서 가지고 골프 싱글도 막 여러 번 치고 그 친구 운동 너무 잘해. 옛날에 농구도 엄청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데 농구도 엄청 잘하고 키도 저만큼밖에 안 되는데 서전트 점프가 엄청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엄청 운동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말하고 있으면 알겠니? 친구야? 네, 이름 얘기 안 할게. 기억나니? 그 친구가 요즘에 탁구를 시작했어요. 왜? 본인이 살만 계속 찌고 네. 허리 디스크가 온 거야. 허리 디스크가 와서 그 좋은 생활의 낙인, 인생의 낙인, 골프를 못 치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이 친구랑 오랜만에 가끔 통화하는데 탁구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게. 진료하다 보면 바쁘단 말이에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근데 살은 찌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게 되고 하는데 탁구 시작했대. 너무 즐겁게. 지금 1년 됐어, 1년. 와. 그래서 걔도 원래 운동 신경이 좋으니까 하면서 살도 빠지고. 네. 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친구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같이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슨을 시작하는 걸 전 추천드리긴 합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레슨을 시작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레슨도 하시고요. 네. 그 유산소 운동 같이 하면서 무산소 운동은 PT를 받으세요. 받고 정확한 자세를 받으세요. 모든 운동은 마찬가지.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후에 원장님 탁구 친 후에 무릎 통증이 둘 쪽 다 아프진 않고요. 네. 오른쪽만 아프면서 평상시엔 안 아프다가 레슨을 하거나 애들이랑 경기한 후엔 아픕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병원에 가거나 무릎 보호대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릎 보호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뒤에서 그렇네요. 보시는 분 있어요. 무릎 네네. 보호대 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냐면 푸더크 동작을 갑자기 이렇게 공을 받아대니까 민첩하게 이렇게 공을 딱 빠른 동작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무릎 보호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경골 근위부 쪽에 무릎 보호대 하시는 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만 아프면서 평상시에 안 아프다가 레슨할 때 일단 그만큼 근육이 뭔가 받쳐주고 해줘야 되는데 근육이 뭔가 따로 이 탁구 말고 또 따로 무릎 위쪽 무릎 주변 강화 운동을 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걸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으면 근력 운동 탁구를 뭐 매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주 한 3, 4회 정도 하면서 중간중간 인터벌 기간에서는 네. 이제 아까 그런 휴식, 아까 이제 지면상으로 제가 뭐 PPT를 다 못 만들긴 했지만 그런 그 무릎 강화 운동들, 그런 밴드 운동들이 있어요. 네. 그 런지라든지 뭐 사이드 셔플이라든지 대퇴 사두근 운동들, 뭐 대퇴 사두근, 그 다음에 그 햄스트링 같이 키워주는 운동들을 하면서 병행해 주시면 더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무릎 보호대를 먼저 해보시다가 그래도 계속 안 낫나 그러면 병원에 한번 들리셔야죠. 좋습니다. 자, 지금 점점 텐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 자, 이제 저희도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달려볼게요. 탁구를 열심히 치다가 무리하게 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무릎에서 뚜둑 소리가 났는데요. 그 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무릎에 뚝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있습니다. 탁구를 안 치고 있으면 알아서 좀 나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렸죠.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탁구 부상 일단 휴식을 취해보시고 며칠, 네. 뭐 길면 일주일까지. 근데 했는데도 후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야죠. 동네 네네. 정형외과 가시고 필요한 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필요하게 어떻게 진단이 나오면 거기다 치료를 하고 네. 예, 탁구를 쉬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회복 운동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이 탁구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회복 운동도 중요하죠. 네. 구름 많다님이 원장님 탁구를 쳤는데 오른팔 어깨가 처음 2주 정도는 땅 짚고 일어설 때도 아프고 손바닥으로 배를 누를 때도 아프고 뒤를 꺾거나 힘줄 때도 아팠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오직 팔을 옆으로 펴서 들 때만 통증이 생기고 잘 안 올라가는데요. 앞이나 뒤로 들어 올릴 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초반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면 자연 치유될까요? 예,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한번 지켜보시고 스트레칭하고 어깨를 부담을 주는 어떤 무거운 거 들거나 운동 같은 건 좀 삼가시는 게 좋고 보시다가 점점 나아지만 단순 점액낭염일 수도 있고요. 네. 근육이 좀 놀랐을 수도 있고 흉추염일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거는 초음파라는 이런 유용한 도구를 통해서 그 동네 정형외과에서 담배 볼 수 있으나 일단 먼저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안 난다. 뭐 찌르는 통증이 좀 새로 생긴다. 다시 네. 계속 여전하다. 그러면은 동네 정형외과를 꼭 진료보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장님 탁구가 편측 운동인데 많이 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는 특별히 없으시니까 스트레칭 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젠가는 골프를 한번 할까도 지금 생각해 주긴 한데 네. 골프도 마치 한쪽 운동이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골프 연습하거나 할 때 나중에 제가 하는 운동이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운동을 한 뭐 20회 정도 딱 20회 정도를 탁구 왼쪽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한번 치는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코어를 좀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게 가볍게 이렇게 공 없이 이렇게 빈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빈 스윙을 이렇게 풀어주면 밸런스가 유지되니까 그런 걱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하늘바람 동동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이제 MBC 스포츠 뉴스처럼 BGM을 틀면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김광정 정형외과 의원의 김광정 원장님과 함께 탁구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짚어진 탁구 치러 혼자 없어요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짚어진 탁구 치러 혼자 혼자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